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우리기술 본장이 끝났는데 오늘 종가가 어떤가요? 19,950원. 당연히 오늘 종가를 봤을 때 우리기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만 원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매물대잖아요.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분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장 막판에 다시 한 번 더 말아 올리면서 아랫꼬리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정말로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큰 손 세력들이 주가의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 흔드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요. 게다가 오늘 우리 기술의 아랫꼬리 반등은 누가 만들었나요?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기술의 아랫꼬리 반등은 외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술을 담아가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외인들이 우리 기술에서 비중을 늘렸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2만원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강한 매수세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는 큰손 세력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 큰손 세력들이 종가를 컨트롤했다는 건 시초가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내일 오전 9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중대 발표까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큰손 세력들의 의도가 뭔지, 트럼프의 중대 발표가 우리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술에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정말로 중요하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기술 주주분들 정말로 많으실 거예요. 그런 주주분들이 한 분이라도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기술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우리 기술에서 내일 시초가 대응 중요할 거다, 지금 구간 대응들 잡아가야 됩니다 얘기를 드리면 반감을 느끼실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시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흔들릴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먼저 증시시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 나갔을 때 타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윗구간에서의 대응 잡아드렸어요. 제가 지금 종목 분석 영상 다뤄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대응을 미처 못하신 주주분들이나 우리 기술 나중에 물타기를 하셨다가 지금까지도 물려있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촬영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간 너무 힘든 거 알지만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기술 큰손 세력들이 오늘 종가를 컨트롤하면서 아랫꼬리 반등을 만들어낸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 기술에서 꽉 찬 음봉이 나왔다면 개인들이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해갈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지금 2만원 구간을 이탈한 우리 기술에서 꽉 찬 음봉이 나왔다면 매수는커녕 손절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큰손 세력들이 내일 시초가에 개인들의 수급을 붙이기 위해서 아랫꼬리 반등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얘네들이 주가 상승 안 시켰냐고요. 분명히 최근에 우리 기술 큰손 세력들 23,000원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고요. 하지만 매물대 돌파가 나왔나요? 아니죠. 윗구간에 쌓여 있었던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윗꼬리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큰손 세력들은 곧바로 돈을 쓰기보다는 중요 구간을 이탈시키면서 윗구간에 쌓여 있었던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수급에서도 개인들의 120만 주가 넘는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기술 이제 끝났다, 그대로 큰손 세력들 매물 정리하면서 주가 조정 받을 거다 얘기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외인들 보유 비중이 가장 강하게 늘어났었던 구간이 언제냐고요?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에서 보유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술 큰손 세력들이 8%가 넘는 비중을 정리하게 됐을 때는 자신들의 매물대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만약에 우리 기술 큰손 세력들이 주가를 빼면서 매물 정리를 할 거였으면 2만원 구간 매물대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이탈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기술 큰손 세력들도 쉽게 매물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종가를 컨트롤해 가면서까지 시초가 개인들의 수급을 유도한 거라고요. 왜냐면 내일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중요 발언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내일 시장에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까요? 곧바로 이란에게 대규모 군사 옵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한국 증시가 또 한 번 꺾일까요? 물론 미국의 군사 옵션 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다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을 트래킹하는 사이트예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조지 부시 항공모함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요. 뭐야, 그러면 대규모 군사 옵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항공모함의 사정권에 이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중순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일 곧바로 대규모 군사 옵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또 한 번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또 한 번 협상을 지연하게 된다면, 군사 옵션을 지연하게 된다면 시장이 이제는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군사 옵션 나오겠다 겁을 먹을까요? 아니라고요. 와, 이걸 또 미루네, 이젠 진짜 타코다, 이거 협상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미루겠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아래꼬리 반등이 만들어진 우리 기술에서 양봉이 나온다? 충분히 개인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반등 구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관망을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끌고 가야 될까요? 물론 큰손 세력들이 수급을 붙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준다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죠. 하지만 시초가 수급만 붙여주면서 개인들이 상승 구간을 끌고 간다면, 큰손 세력들이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초가의 대응이 정말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지지라인을 형성해준다? 개인들이 상승 구간을 끌고 간다? 언제라도 큰손 세력들의 손바꿈이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큰손 세력들이 종가를 컨트롤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우리 기술의 대응 정말로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수급을 보고 있다가 큰손 세력들의 수급상에서 중요한 시그널이 나온다면 곧바로 잡아드릴 거니까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잡아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을 보장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10원 단위까지 맞히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저도 하고 싶고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딱 2명 알거든요. 신 아니면 사기꾼. 그런데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있나요?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요. 왜냐면 수급에서의 신호가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 기술에서 신호가 하나 띵 나오면서 그대로 주가가 꺾일까요? 신호가 하나가 달랑 나오면서 그대로 주가가 상승을 할까요? 아니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바닥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기술에서 1000만 주, 2000만 주 한 번에 거래를 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리가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중요한 변곡점 이전에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큰손 세력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행동하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의심해야겠죠.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확률을 올려갈 수 있는 거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대응을 한다면 우리 기술이 시초가 상승 구간을 보여줬을 때 충분히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많으신데, 당연히 큰손 세력들이 수급을 붙여주는데 우리가 매도를 할까요? 아니라고요. 상승 구간은 그대로 끌고 갈 거라고요. 하지만 하방으로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가져가자는 거예요. 제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낮춰야 됩니다. 얘기를 드리면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관망하고 있다가 나는 리스크 관리하고 있어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라고요. 방치된 리스크는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고 자랑할 얘기도 아니지만 저 증시시장에서 깡통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우리 기술 강한 상승 구간 보여줬으니까 이란 전쟁 이후로도 상승했었던 종목이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줄 알고 첫 음봉에서도 조정이 나왔을 때도 관망하고 계셨잖아요. 하지만 조정이 길어지니까 어떻던가요?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싶죠. 하지만 내가 팔면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상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러한 투자 방식을 유지했다면 절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잡아갔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 기술에서의 시초가 대응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우리 기술 내일 시초가의 대응 정말로 중요해질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만 딱 두 글자 남겨주시고 그래도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증시의 조정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개인들의 투심은 꺾일 수밖에 없었고 포모, 공포 심리가 확산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증시의 조정이 끝나는 반등 시그널은 이럴 때 항상 나왔다고요. 물론 투심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시그널을 보면서 기회를 잡기는 절대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반등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시장 회복주죠. 그러니까 언제 반등 시그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점에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시장 회복주에서의 기회는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가 증시의 조정이 오면서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심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고유가가 유지가 될 거라고 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과연 한낱 기업이 유가를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고요.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강하게 할 수 있지만 제조업 기업은 구조조정 강하게 할 수 있나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가 유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파동 이후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양산이 중요해질 거고 세력들의 매집이 실제로 강하게 들어왔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시장 회복주 찾아온 거니까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러한 급등주는 종목명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